그런데 샤오미가 자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차까지 내놨다, 뭐 OS도 담고 모든 걸 다 담았다, 자율주행도 된다, 뭐 다 된다 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다양한 것들을 내놓고 있는 샤오미가 지금 보시는 이런 전기차를 드디어 출시를 하였습니다. 샤오미의 주장으로는 포르쉐보다도 성능이 뛰어나고 테슬라보다 더 많은 기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세계 5대 자동차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레이즌 샤오미 회장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창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테슬라보다 나은 게 맞는 건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간략간략하게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뭐 포르쉐 타이칸 비슷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연상케 하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테슬라를 타겟으로 나왔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재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좀 이따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도 테슬라의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양산을 위해서 도입한 다양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따라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실제로 모델 3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거의 구분이 안 가지 않냐.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SU7이라고 되어 있죠. 스피드 울트라의 줄임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놓는다 하더라도 모델 3가 나왔던 시절과 비교하면은 한참 후발주자가 맞죠. 당장 이게 많이 팔릴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성을 둬야 되잖아요. 일부 트림에는 요 액티브 리어 윙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저 이제 윙이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날개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런 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공기 저항 같은 것들도 이 수치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샤오미가 세계 1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CD라고 표현하죠. C 서브 D. 그래서 바람 저항 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수치가 0.195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한 차량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전기차 기준으로는 현재 1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티클로 봤을 때는. 제가 혹시 틀리다면은 많은 분께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델 S 같은 경우가 0.208이거든요. 토요타 프리우스가 0.249,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0.25까지 올라갑니다. 대부분 0.25 정도예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0.249,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Efficient Dynamics 에디션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0.22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가 0.2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0.2 밑으로 내렸으니까 상당히 잘 만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이 수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봐야겠지만, 일단 측정 개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뽑았다. 이게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렇게 갑자기 차를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있겠죠. 물론 체리라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고심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샤오미가 이렇게 5가지를 자기들이 직접 코어로서 만들었다, 혹은 가져와서 장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손을 저렇게 불안하게 핸들 근처에 이렇게 살짝 대놓고 있는데, 뭐 저게 법적으로 저기 손을 안 갖다 대면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불안한 상태로 저렇게 자율주행을 시연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되는 영상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뭐 잘 됩니다. 심지어 디스플레이 보이는 부분 저런 것들도 테슬라와 상당히 닮은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핸들은 아직 이제 원입니다. 테슬라가 좀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등장할 때 저게 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면은 잘 등장을 합니다. 잘 구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샤오미 주장으로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지금도 뭐 눈이 내린 것처럼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한다,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고 얼마나 잘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손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괜히 제가 불안한데. 근데 여기 부분에서 테슬라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보통 8개의 카메라만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는 고화질 카메라로 1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다가 일단 1개 들어가고요.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가 또 3개가 들어가고 초음파 레이더가 12개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센서로 계산을 해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AI 기술로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이다가 있음에도 앞서 보신 이러한 걸 보면은 라이다용의 어떠한 그 지붕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보이죠. 좀 소형화를 했거나 아니면 좀 약간 숨기는 형태로 했거나 뭔가 찾은 것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드웨어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 부분은 테슬라가 차이점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하면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오린 프로세서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샤오미 파일럿 플랫폼을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발레 파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도,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차가 삐쭉 튀어나와 있어도 잘 피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조금 약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쏙 저렇게 잘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최대 200m까지 가시 범위를 확보를 하고 최저 0.1m의 픽셀 정확도를 갖췄다.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는 테슬라하고는 달리 라이다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2년 반
안 전에,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전기차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자율주행 부분이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확보된 건 한 1,000만 킬로 정도 확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아니고. 물론 얘가 계속 발전해도 테슬라는 계속 말수로 계속 쌓이고 있겠지만, 이게 또 이제 라이다를 쓰냐 안 쓰냐에서 과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모든 자동차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SU7 같은 경우에는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태가 될 거고, 그래서 스펙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렇게 두 개의 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징되는 숫자가 있죠. 일단 좋은 것부터 볼까요? 이 맥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좋은데, 제로백이 2.78이니까 상당히 빠르죠. 테슬라 모델 S랑 포르쉐 타이칸 터보보다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뭐 탑스피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일단 800km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롱레인저이지 않습니까? 기본 모델은 물론 좀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668km까지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CATL의 이 101kWc 800V 고조다 플랫폼, 요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5분 충전하면은 220km, 10분 충전하면은 390km, 15분 충전하면은 510km, 상당히 빠르게 충전되는 것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지금 RWD, AWD 몰려 봤을 때 파워트레인이 220kW랑 495kW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서 출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싼 거 있죠. 요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갔고 BYD 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3원계가 들어갔습니다. NMC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전력 효율이 좋으니까, 배터리 효율이 좋으니까 800km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스트 모드, 런치 컨트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샤오미가 언제 이런 거를 다 했나 모르겠는데 이미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그래서 많은 완성차 제조업체 그리고 전기차 인력들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샤오미는 원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약간 애플 같은 느낌이잖아요. 애플이 애플카를 낸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샤오미가 자동차를 낸다,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의 플랫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강점이 되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 부분, 여기 샤오미가 직접 개발한 다이캐스틱이라고 합니다. 9100톤의 이 락킹포스, 이 금형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형 안에 녹인 걸 저렇게 넣잖아요. 넣은 게 굉장히 고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세세한 거는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충분히 높은 톤으로 꽉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테슬라의 가장 높은 톤수가 9000이거든요. 보통 5, 6000으로 되고. 근데 샤오미가 자체 기술로 9100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톤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금형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들뜸없이 잘 이렇게 고정시켜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다이캐스팅 합성 소재를 샤오미 타이탄스 메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직접 이게 만든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캐스팅 하는 요 장비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재까지 같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신 이 부분 72개를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가지고 용접 조인트는 840개를 줄이고 전체 차 중량을 17%도 줄이고, 이거는 뭐 원래 다이캐스팅 하면은 나오는 효율이겠지만도 이미 뭐 테슬라가 이미 한 부분이 되겠지만도 이거를 노이즈 레벨도 줄이고 시간도 줄였다고 해요. 시간도 45%를 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모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되겠죠. 하이퍼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양산 중인 거는 이제 21,000rpm짜리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더 높은 거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넣어갈 거다. 이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차량뿐만 아니라 점차 많은 트림의 자동차를 더 만들 수 있다. 계속 적극적으로 경쟁을 붙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인테리어 사진이 안 나와서 진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내부에 일단 중앙 스크린이 좀 큰 편이에요. 16.1인치고 후면에도 아이패드 같은 그런 스크린들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딱 그 유리창에 뜨는 그 디스플레이, 그게 무려 56인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리창에 쫙 뭔가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하이퍼 OS라고 하는 이런 OS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을 잘 한다라거나, 지금 마치 애플이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면은 iOS, macOS 다 연동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샤오미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OS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기업이 EV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이 되는 부분이 놀랍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점령하기에도 버겁죠. 뭐 니오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출시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샤오미 하이퍼OS로 구동되는 이 전기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마트 비클 시스템인 거죠. 커뮤니케이션도 자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샤오미가 OS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심해서 나온 것들이 그대로 녹여져 들어갔다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샤오미가 자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차까지 내놨다, 뭐 OS도 담고 모든 걸 다 담았다, 자율주행도 된다, 뭐 다 된다 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다? 바로 가격이 아직 발표가 안 됐다는 거죠. 라이다도 넣고 센서도 다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50인치 넘게 넣고 온갖 걸 다 넣었는데 가격이 아직 안 나와서 이게 정말 싸게 나올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이 있죠. 샤오미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거는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주자로서 이게 얼마나 잘 컴피팅을 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양산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도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레이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탑5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긴 호흡이고, 수많은
EV 자동차 업체들이 양산에 실패하면서 뭔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가 캐스팅을 그대로 뺏겨오고 다양한 것들 디자인까지도 많이 뺏겨오고 맞지만도 그래도 이 정도 비슷하게 따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대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샤오미가 어떻게 해나갈지 양산은 얼마나 수익성 있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가운데 중국의 다양한 전기차 기업들이 난립하면서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마저도 전기차를 내놓는 5호 16국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 경쟁이 진행되어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